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6페이지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인데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인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특상태, 조건, 공금, 우리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 다만 이 권리관계 중에서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 5번이죠.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2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2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에게 팔아달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체결할 수 있습니다. 2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정보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먼저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그래서 구분해야 되겠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즉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이고요. 매수인, 매도인,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중개계약은 물가, 일반 중개계약,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물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고 구두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 2번이고요. 3번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고 전속이라는 건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걸 말하죠. 1번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가 바로 전속중개계약서죠. 그 우리 1번에 국토교통부령이 청하는 이렇게 되는데 청하는이 아니고 정하는 이렇게 오타네요. 청하는이 아니라 이게 정하는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2번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전속중개계약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3번 을이 갑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다의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되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4번이 따라서 2주라고 해서 틀렸죠. 2주는 뭡니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이 포함된다. 도로 및 대중교통이 입지 조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공개해야 할 중개사물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면 했는데 답 4번이네요. 이게 공개해야 될 사항, 특상태, 조건, 공금인데 니은에 있는 것처럼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인적 사항을 빼고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지목,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 관계인데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의 경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3번이 틀렸네요.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5년 보존이라고 해서 틀렸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5번에 정답 3번이고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1번에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2번은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했죠.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이 말이 틀렸고요. 3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2년 틀렸고 1년이고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5번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허위매물 정보가 공개가 되죠. 5번이 맞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7번. 이 정보망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도 출제가 반드시 되고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한테는 직접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야 된다. X네요.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거짓정보 공개니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7번의 답 3번이고요. 다음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중요하죠. 1번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오로지 4번 비밀준수 의무 위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벌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없는 것을 징고죄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징고죄고 살아한 사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폭행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의사 불벌죄죠. 따라서 1번의 답 4번이고요.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0페이지.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기업,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해당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네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디귿은 땅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그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리얼에 보니까 중개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그러면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 위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고요. 보존은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된다 했죠.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확인 설명을 하면서 잘못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그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없다.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2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확인 설명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2번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확인 설명이 있고요.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확인 설명 시기 대상 확인 설명 방법 위반 시 제재 확인 설명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됩니다. 일방이죠. 매수인, 임차인한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쌍방. 그 다음에 확인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할 때에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부해야 되고요. 위반시 제재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했는데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소공의 경우에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나 모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죠.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1페이지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된다. X. 2번 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런데 틀렸죠. 그래서 3년 보존이라고 해서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X. 4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재사항입니다. 5번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 설명 사항 9가지가 뭐가 있냐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기억, 원본 3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4본을 5년 보존해야 됩니다. 니은은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했는데 매수인, 매도인,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공란을 두었다가 매수인 박용덕 외에 1인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한 명을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현업에서는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성명을 다 적어야 된다. 미리. 디귿에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리얼, 개업공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중계약서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고요. 리얼 하나만 맞네요. 답 4번입니다.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거짓계약서 한번 볼까요?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인데 첫 번째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중계약서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적게 되면은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임취, 상취, 상대적 취소할 수 있고요. 소공은 자격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 교부하지 않는 개업공개사는 업무 정지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답 4번이고 6번 보존 의무,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명시된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개가 있는데 인물계약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7번에 5번 암기사항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8번입니다. 계약서 작성 틀린 것인데 1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표준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이중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4번은 계약서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개공이 소공 다 해야 되는데 소공이 있을 경우에는 소공도 소속공개사도 반드시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설명하는 거는 우리 확인설명, 중개사물 확인설명은 계약 체결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배상됩니다. 이 말 해야 됩니다.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해야 된다 했는데 업무 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가실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했는데 고의가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4번은 폐업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5년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장소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중개 보수 지급 시기, 보수 지급 시기도 시험에 보수 지급 시기 아니라 보정 설정 시기, 보정 설정 시기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시기 처음에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또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정 교부 전에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설정해야 됩니다. 만기 끝나면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 시기도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43페이지 10번. 기간이 긴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기억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자격증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니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디귿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 것부터 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 약정 무효다 했는데
받아도 됩니다. 다만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 보정설정금액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2,000만 원 X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5년이라고 해서 X고, 4번은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로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했는데 중개업무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5번 분사무소 1개를 개설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한 경우 총 3억 원 이상을 공탁해야 된다.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주된 사무소 2억 원 이상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예치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했는데 예치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답은 3번이네요. 3번. 예치명의자. 그래서 예치기관, 반환보정서 발행기관을 구분해서 암기해야 되겠죠. 13번까지 보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3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1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요. 2번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정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도 시험에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지요.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권고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으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고 매수인은 등기를 매도인이 되겠죠. 둘 다 매수인이 아니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거래간행은 등기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민법 186조에 보면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것,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돈 주는 게 동시행관계인데 지금 매수인이 선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매수인은 이제 선의행을 하기 때문에 예치기관의 계약금 등,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그 예치기관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예치할 때 예치명의자 7명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탁업자, 최신관서와 신탁업자를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신탁업자, 그 다음에 최신관서,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즉 에스크로 업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순서를 바꾼 이유가 이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 세 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입니다. 그러면 반환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이 매도인 등은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이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암기해야 될 게 먼저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한다.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14번입니다. 손해배상 보장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없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억에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상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라는 것 금지행위고요. 일방 대리는 또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하고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 분양대행, 컨설팅, 권리금 알선 이런 것들은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니은도 금지행위가 아니고요. 이것은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죠. 그 다음에 리얼의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격증 따가지고 임대 중개만 해야 되고 매매 중개는 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말은 직접 집장사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딱 한 번 매매만 하는 것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